코인 이슈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 넘었다가 떨어질 겁니다. 말씀드렸던 이유 이해하셨죠? 지금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돈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를 사려고 대기 중이다? 자, 22.3K, 우리 비트코인 가격 22.3K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변동성도 많이 없고 뭐 22.5에서 22.2까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두리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비트코인 2980, 리플 480원, 그리고 알트들 쭉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 와중에 뭐 갈라코인, 뭐 디센트럴랜드 이렇게 얘네는 올랐는데, 스택스 잘 나갑니다. 1000원. 아주 상승세가 셌다가 또 한 차례 빠졌는데 잘 나간다는 거. 그래도 자, 미국 증시 시퍼렇죠. 실버게이트 효과 없어요. 오늘 방송 보시면 나옵니다, 봉인님. 자, 미국 증시 시퍼렇습니다. 시금치 같죠. 아주 파릇파릇하게 분위기 좋아요. 근데 우리 코인 시장은 자, 좋지 않죠. 시뻘겁니다. 토마토라는 거. 자, 오늘 왜 이런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롱 비율 80%, 롱 비율이 80%, 70% 후반부터 80% 넘게 되면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롱 청산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 쇼스 퀴즈도 배웠고 감마스 퀴즈도 배웠고 코인이슈 방송 보시면서 배우셨죠, 다? 어떤 내용인지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딱 머릿속에 쇼스 퀴즈는 뭐였지, 감마스 퀴즈는 뭐였지 기억 안 나시면 꼭 복습하셔야 돼. 아마 저번 주인가 제가 다뤄드렸을 겁니다. 꼭 복습하셔야 된다는 거. 자, 롱 80%, 롱이 80%입니다. 롱 청산 가능성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보시면 3월 23일 FOMC 금리 인상 우리 26%까지 30%까지 갔다가 다시 쭉 빠졌죠. 26%.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빠졌는데 3월 23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작 해봤자 뭐 한 2주 정도 남았네요. 시간 참 빠르죠. 자, 독일 1월 PPI 전년비 대비 17.8% 상승, 넉 달 연속 둔화. 지금 독일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상승폭이 4개월 연속 둔화세. PPI, 독일에 있는 기업들이 물건을 만드는데 제조 단가가 계속해서 4개월 연속 둔화세다. 그러면 독일의 물가가 점점 잡혀져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유럽 국가들 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권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PPI나 이런 것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월 대비 하락 전환. 그래서 유럽에는 물가가 떨어지는, 뭐 추세적으로 떨어진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떨어지는 폭이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구나, 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CPI도 꺾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 코스트코 실적 부진의 하락, 온라인 판매 급감. 코스트코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6.5% 증가 54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래서 매출이 좀 많이 줄었다 그래요. 뭐 식자재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을 했는데, 좀 고가 전자제품 같은 거 온라인 판매가 한 15% 줄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한 11%.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도 높고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미국인들도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이폰을 샀어 올해. 근데 매년마다 이렇게 아이폰을 바꾸는데 이거 너무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대출 원금도 갚아야 되고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은데 올해는 그냥 건너뛰고 내년에 전자제품 사자. 보통 그런 식으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그럴까? 지금 소비가 좀 줄었나요? 물론 전자제품이나 뭐 PC라던가 이런 좀 큼직큼직한 소비는 줄은 것 같은데 외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혀 준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뭐 레스토랑이라던가 이런 것들, 빕스나 이런 데들도 주말에는 2시간 웨이팅은 기본입니다. 맛집은 뭐 말할 거 없고 그냥 일반 그냥 레스토랑도, 패밀리 레스토랑이. 그런 걸로 봤을 때 진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왔고 고용시장이 깨지고 소비가 깨졌다 그러면 진짜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 외식 그런 것들을 팔이 날려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백화점 들어가는 차부터 주말이면 기본 웨이팅 30분, 40분. 주차할 자리가 없어. 그건 아직 우리가 소비가 깨지지 않았다는 거. 근데 그 소비가 대출인지 진짜 실질 소득이 높아져서 소비를 하는 건지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아마도 리볼빙, 신용카드 대출, 그리고 코로나 때 받았던 대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자 말씀을 드리고, 코스트코에서 아마 올해는 코스트코뿐만 아니라 뭐 소매라던가 도매라던가 우리가 진짜 필수적으로 이런 소비하는 지표들 제외하고 나서는 아마도 많이 줄을 거다. 많이 줄을 거다. 매출이며 실적 발표며 요거 해서 시장에 좋지 않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유로존 CPI는 전년 대비 8.5%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꺾이는가 하더니 꺾이는 또 그 하락폭이 좀 둔화됐다. 어느 정도 이제 끈적끈적한 물가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 유럽 악소리 나는데 물가 잡히나. 10개월 만에 4%대. 우리 한국도 2월 소비자 물가 4.8% 상승. 뭐 이야기했던 대로 4%까지는 떨어졌네요.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 창드래곤 형님이 뭐라 그랬죠? CPI가 4%대 떨어질 거다. 그리고 하반기 가면 갈수록 3%, 2% 쭉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동결해도 되지만 이게 금리 동결이 끝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마지막에 여지를 쭉 남겨줬죠. 이제까지는 괜찮아. 지금까지는 괜찮아. 3월 23일날 연준에서 25bp 금리 인상을 때린다고 하면 한국은행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3월 23일날 25bp 금리 인상이 나오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역대 최고치로 벌어집니다. 거기다 우리 한국 부동산, 수출, 우리 또 PF 대출 배웠죠. 여러모로 안 좋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창드래곤 형님은 머리가 아플 겁니다. 아, 금리를 올리자니 부동산부터 PF 대출이 문제고, 또 부동산 시장이 또 냉각되면은 아, 이거 진짜 큰일 날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하자니 또 한국 증시 뭐 코스피면 코스닥이면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갈 것 같고, 투자가 또 안 들어올 것 같고, 참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한국의 위기는 3월 23일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 3월 23일 이후에 금융정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위기가 올 건데, 아마도 한국이 이렇게 4.8, 5.7, 5.0, 5.2, 4.8 이런 식으로 쭉 내림세로 간다? 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또 튀던가 아니면 이렇게 쭉 가던가 늦게 떨어지던가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수출도 그렇고 뭐 에너지나 원자재나 다 수입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 소비만 보셔도, 백화점 가고 패밀리 레스토랑 웨이팅 한 것만 보셔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국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좀 웃으면서 말씀을 좀 드려서 그런데 진짜 위험해요. 소비 줄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전체 그 글로벌 자산 시장에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기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가 어디냐? 미국 단기국채 ETF 시장. 자, 보세요. 아, 요거는 좀 멤버십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살짝 맛배기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달러가 강세로 나왔다가 살짝 지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달러가 이제 강세로 나왔다가 잠깐 주춤했는데, 많은 분들이 코인이슈님 달러가 강세인데 왜 비트코인이 안 빠지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해주셨어요. 그리고 작년처럼 빠질까요? 얼마나 빠질까요?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가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강달러가 나왔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막 113이었나요? 115였나요? 막 튀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 1,500원 막 뒤집어지게 올라갔죠. 달러가 강달러로 나왔지만 11월 이후부터 어떻게 됐죠? 달러가 쭉 꺾였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최저점, 우리 멤버십 분들 작년에 30% 주었죠. 매수. 얼마에 주었죠?
2만이 아니죠. 15.5K, 15,500달러. 우리 국내 거래소 가격 기준으로 비트코인 2,100만원에 주었습니다. 그때가 최저점이었는데 달러가 강세일 때 최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인이슈님 다시 달러가 강세로 돌아왔는데 왜 우리 비트코인 시장은 안 빠지나요? 언제 빠질지는 회원방송이랑 겹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자, 안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 9월, 10월과 지금 다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이 뭐가 다르냐면 똑같이 강달러는 강달러야. 달러가 강세인데 뭐가 다르냐면 작년 9월달, 10월달에는 우리가 돌아가 볼게요. 11월에도 FOMC 있지, 12월에도 있지, 내년 3월에도 있지. 연준에서 최종금리를 몇 프로까지 올릴지 알고 있었나요? 어느 정도 그냥 그 눈대중이라도 예상은 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아, 연준이 몇 프로까지 올릴지 모르겠어. 몇 프로까지. 연준의 최종금리 상단이 몇 프로인지 불확실성이 어떻게 돼요? 시장에, 채권 시장에 쭉 돌아. 불확실해. 채권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고 채권 투자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확실성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몇억, 몇십억 그 단위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불확실성, 변동성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채권 투자자분들은 몇백억, 몇천억, 몇 조. 그러다 보니까 1%만 수익을 내도 뒤집어져. 우리 건들락 형님 같은 채권 투자자, 조지 소로스 이런 분들한테는 변동성이 작은 게 좋아. 그 뜻은 뭐예요? 변동성이 작다는 건 불확실성이 없다. 확실성이 좀 더 강하다.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작년 9월, 10월, 11월 달러가 막 미친듯이 올라가. 인덱스 달러 인덱스 113, 115 올라가. 채권 가격 어떻게 돼요? 금리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채권 가격 폭락하면서 자산시장 가격도 쭉 폭락합니다. 근데 지금은 똑같은 강달러여도 어떻게 해요? 작년과는 달라. 확실성이 작년보다는 더 높아졌죠. 작년에는 그때 기준금리가 4.5에서 이제 5점 몇까지 가냐, 6%까지 가냐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4.75에서 끽 해봤자 5월달까지 올릴 거다. 6월달까지 올릴 거다. 5.2에서 5.5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거 이상 연준 더 못 올릴 거야. 그런 분석들이 지금 채권 시장에 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불확실성이 덜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격 폭도 작년이랑은 달라져야겠죠. 그 차이입니다. 달러 강세라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빠지는 거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 가격 빠지는 폭이며 올라가는 폭이며 그거는 작년과 다르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왜 강달러인데도 이렇게 시장이 폭락을 하지 않는 건지. 자 그러면 지금 코인이슈님 자산시장의 자금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나요? 미국 단기국채 ETF라고 되어 있죠. 코인이슈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가 넘으면 4% 이상 찍었다가 떨어질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1번. 자,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채권 수익률이 3.9죠. 4% 이상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습니다. 코인이슈가 맞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 채권 그 수익률이 4% 넘었다가 떨어졌어. 왜 올라갔다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을까? 4%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채권 시장에.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10년물 국채 채권 수익률이 4%가 넘었다는 건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려고 대기 중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원 아래로 떨어져. 이해되셨나요? 2천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뭐 하실 건가요? 매수해야겠죠. 그러면 건들락, 조지 소로스 이런 채권 투자자들 어떻게 해요? 야, 10년물 국채 채권 수익률이 4%가 넘었네?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4% 넘으면 매수해야지. 지금 10년물 국채부터 시작해서 단기 국채까지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 매수자들이 지금 너도 나도 대기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전세계 자금이 어디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단기국채 ETF 폭발. 이게 뭐예요? 미국의 단기국채로 매수세가 몰린다는 겁니다. 자, 긴축공포에 미국 국채금리 4% 넘자 돈 몰리는 단기채 ETF. 자, 보시면 초단기 국채 ETF. 초단기라고 하면은 1년 미만입니다. 1년짜리. 3조, 1조, 8천억, 6천억. 이런 식으로 지금 채권 시장. 채권 시장에 투자하기 좀 그렇고 채권 ETF 상품에 쭉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부터 시작해서 자금 이동이 요렇기 때문에 코인 이슈가 4% 이상 찍었다가 바로 곧바로 떨어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금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단기국채 ETF 인기 폭발, 지금 단기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월달 제조업 PMI 47.7 예상치 소폭 하회. 제조업 지수가 50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조금 안 좋게 나왔고 50을 넘으면 이제 확장이고 50 아래면 이제 수축인데, 근데 이제 서비스업 PMI 지수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토대로 보시면 최근에 제조업 관리자 지수며 뭐 PMI 지표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중국에서도 PMI 지표가 딱 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시장이 야, 롱이다. 중국의 리오프닝 시작되는구나. 막 오도방정을 막 떨어. 자, 우리 역시 뭐 중국의 리오프닝 1월달 2월달 그렇게 목 놓아서 부르던, 자, 그렇게 됐는데 서비스업이 일단은 55.2 50보다 높게 나왔다는 건 뭐예요? 서비스업 PMI 지표가 저렇게 높게 나왔다는 건 미국 끈적끈적한 물가가 지금 끈적끈적하게 잡고 있구나. 쉽게 빠지지는 않겠구나.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국제정세 한번 보겠습니다. 어색해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지역 경제적 주도권 놓고 갈등 심화. 이 두 국가가 일단은 친했어요. 사우디가 이제 빈살만이 30 후반 37, 그리고 무함마드 빌자이드 이 아랍 대빵 이분이 61세. 거기서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중동 국가들은 막 뭐 매를 이렇게 막 사냥하나 봐요. 매 사냥이라 그러는데 이거 뭐 어떤 식으로 매 사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총을 쏴서 이렇게 매가 뭐 이렇게 딱 짚는 건지 아니면 저 매를 잡는 건지, 둘이 막 이렇게 사냥을 할 정도로 이렇게 친분이 있었는데 지금 관계가 틀렸습니다. 관계가 이제 틀어졌는데 뭐 때문에 틀어졌냐 봤더니 이제 예멘 내전 해가지고 이제 이란 후티 반군 얘네들이 이제 싸웠는데 2019년도에 아랍이 먼저 철군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너네 먼저 철군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면서 1차적으로 사이가 좀 틀어졌고, 그리고 아랍이 예멘 정부 협상해가지고 막 지원해주고 뭐 하는데 당연히 사우디는 열받죠. 우리가 끝까지 남았는데 이렇게 똑같은 대우를 해주면 어떡하냐. 거기서 좀 이렇게 사이가 좀 틀렸고, 그리고 또 아랍이 뭐 트럼프 때도 이스라엘 외교관 정상화 나선 것도 여기도 사우디 신경을 건드렸고, 그리고 작년에 사우디가 러시아랑 같이 해가지고 우리 석유 생산량 감축하자. 작년에 가격이 너무 어떻게 돼요? 비싸게 좀 오르니까 생산량을 조금 줄여서 우리 좀 비싸게 팔자 라고 했는데 반대했던 게 아랍입니다. 아랍에서는 증산을 요구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투닥투닥 하고 있는데, 볼륨 보고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뭐 사우디가 뭐 오펙에서 나가고 뭐 아랍이 오펙에서 나가고, 그래서 뭐 감산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유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아직까지는 포모 기사죠.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면서 또 우리 국제유가 시장에 또 변동성을 조금 줬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그래서 오펙 플러스의 균열이 살짝 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본 도쿄군은 CPI 전년비 대비 3.3% 상승, 18개월 연속 상승. 근데 뭐 근원 CPI 일본도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일본이 물가가 올라가는 건 나쁘지만은 않다. 한국이 물가 올라가는 거와 일본이 물가 올라가는 거랑은 다릅니다.
뭐랄까 타격감이 달라요. 또 미국이 올라가는 거랑도 다릅니다. 그 셋 국가 중에 제일 힘들고 제일 안타깝고 제일 안 좋은 건 우리 한국이라는 거.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거. 오히려 일본이 물가가 높아진다? 물론 물가가 높아진다는 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건데 일본한테는 반대로 얘기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국가의 심장, 경제가 뛰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시다 총리가 기업들한테 너네 임금 올려라. 임금 인상해라.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한 나라의 수장이 기업들한테 임금을 올리래. 거꾸로 가죠. 근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일본한테는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 코인슈만의 장점 일정 가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일정이 뭐가 있는지. 자, 3월 7일 오후 12시 상원은행 주택도시위원회 관련된 주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을 섭니다.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입을 연다는 겁니다. 그리고 3월 8일 오후 12시에 하원에서 금융서비스위원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12시 정도 되겠네요. 거기가 아마 오전 10시인가? 그럴 겁니다. 7일, 8일, 9일도 임열던데 9일? 8일, 9일이었나? 7일, 8일? 잠깐 헷갈리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코인이슈가 요새 정신을 밖에다 빼놓고 살아. 아, 죄송합니다. 8일, 9일이네요. 7일, 9일이 아니라 8일, 9일. 죄송합니다. 8일, 9일. 그래서 8일날 상원, 9일날 하원 해가지고 이렇게 이틀 입을 여는데 내일 모레겠죠.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입을 여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물가가 막 높게 나왔고 CPI가 적게 떨어졌고 막 서비스업 이런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고용시장도 좋게 나와. 그래서 아마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회의에 대해서 아직 남았다. 지표가 아직도 고용시장 지표도 남았고 뭐 이런 여러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로봇 같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죠. 다이어트 부작용. 아이, 모를 수도 있지. 이게 왔다 갔다 해 요새.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3월 9일날 중국 PPI 발표됩니다. 요것도 중요하겠죠. 중국 PPI가 높아지면 시장에 크게 사실 반영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중국 PPI가 뭐 경기 침체가 어떻고 물가 어떻고 일단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물가 때문에 뭐 타격을 받던가 뭐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PPI 그래도 중요하기는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3월 10일 요게 중요합니다.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 10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아마도 20만 건 아래로 나오겠죠. 20만 건 아래 뭐 예측치 19만 5천 건 뭐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비농업 고용지수 요거 그래서 여기 또 높이 나오면 역시 뭐 1월 달에 우리 51만 5천 건이었나요? 8천 건이었나요? 그 정도 많이 나왔는데 계절적 이거 특성상 많이 나왔던 게 아니구나. 더 나왔구나. 만약에 20만 건 30만 건 나오면 그거랑 연장선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3월 10일 미국 실업률 예측 요거 말씀드렸듯이 3.4, 3.5, 3.6 이 세 가지 울타리 안에서 나올 거라는 거. 3월 14일 미국 CPI 요것도 중요합니다. 과연 3월달 미국 CPI는 빠졌을지 어떻게 됐을지 그거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3월 15일 우리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되고 15일날 소매 판매 16일 유로존 금리 결정 그리고 23일날 금리 인상 발표 요거까지 3월달 알차입니다. 아주 꽉 차요. 3월 초부터 중순 말까지는 정신없어. 2주부터 3주까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요새 들어서 최근에 좀 PMI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죠. 이게 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뭐냐면 지금 경기 침체로 가니 뭐니 연준이 또 금리를 올리니 안 올리니 거기에 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요거 지표들. 그리고 중국도 리오프닝 안 그래도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최근에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많은 부분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자, 코인 이슈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 넘었다가 떨어질 겁니다. 말씀드렸던 이유 이해하셨죠? 지금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돈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를 사려고 대기 중이다? 단기채 ETF든 채권을 사려고 대기 중이다. 이해되셨죠? 그런 것들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든 비트코인 투자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 현금은 딱 달러, 원화 한 가지 딱 하나 있는데 그 현금으로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자산 시장은 너무나도 많아. 채권도 있지, 주식도 있지, ETF도 있지, 파생상품도 있지, 그리고 선물 거래도 할 수 있지, 또 곡물 ETF 이런 것들도 있지, 파생상품 들어가는 거니까 비트코인도 있지, 또 비트코인 시장 안에 또 알트코인도 있지. 돈만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최소한 주식이든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 그 많은 돈들이 어디 시장으로 몰려가냐, 혹은 몰려가기보다도 어디 시장에 많이 뭉쳐있냐, 몰려있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 이슈가 항상, 코인 이슈 방송 보시면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 지금 자금은 어디에서 어디로 많이 움직입니다. 작년 3월에도 코인 방송 중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주식 방송, 경제 방송도 아마 없을 겁니다. 강남에 좀 잘 사는 분들은 PB들, 우리 퍼블릭 뱅커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산 운용사입니다. 자산 관리사. 이런 분들이 막 몇십억, 몇백에 굴려주는데, 그런 분들, 강남 막 대치동 있는 분들이 5월경 채권 투자에 들어갔어요. 5월경. 빠른 분들이. 근데 우리 코인 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움직입니다. 멤버십 방송도 말씀드렸고, 정규 방송도 말씀을 드렸어. 언제부터 알고 있었죠, 우리? 그분들보다 빠른 3월 초부터 알고 있었죠. 쉽게 말해서 뭐냐면, 그냥, 월수금 그냥 9시부터 돈 없어. 돈도 안 받아. 그냥 한낱 유튜버 방송 딱 보시면 자기 얼마의 수익이 얼마를 주고 막 돈을 맡기고 뭐하고 자산을 관리해주고 1년이면은 진짜 그거 무시 못합니다. 몇천 몇억 그냥 들어가요. 자산 관리하는데 돈 낼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공부하고 조금 내가 더 공부는 열심히 해야겠죠. 불편한 건 있을 수 있을지언정 내 자산을 어떻게 해요? 관리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2달 더, 그분들보다 2달 더 앞서서 지금 채권 시장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미 우린 알고 있었어.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겁니다. 빠른 거예요. 항상 방송하다가 중간에 요거는 몇 달 뒤에 기사 나올 겁니다 하시면 그거는 한 6개월, 한 1년 그렇게 앞서 간다는 거.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비트코인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것 자체부터가 요거는 한 3년, 3, 4년. 아마 반감기 끝나고 2024, 25 그때 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어떤 그림을 보시게 될 거냐면 우리 2021년도 3월 달인가 비트코인이 한 7천 정도 갔나요? 우리 11월 달에 8천만 원 정고점을 찍습니다. 그 2021년도 한 해에 음식점이라든가 식당에 가면은 어떤 얘기만 하냐면 다 비트코인 얘기만 해. 비트코인 아니면 테슬라, 애플, 주식 얘기, 삼성전자, 막 8만전자 이 얘기들. 그 장면을 다시 회귀시켜 드릴 겁니다. 언제? 24, 25 넘어가는 반감기 때. 그때는 식당에 가면은 무슨 얘기만 해요? TV 딱 틀어놓고 뉴스에서 비트코인 최고점, 전고점 재돌파, 몇 프로 수익, 이런 얘기 보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비트코인 투자한다, 비트코인 구매한다 하면 욕 뒤질나게 먹죠.
미쳤냐라고 얘기 듣습니다. 부모님한테 저 비트코인 투자해요 그러면은 집 나가라 그럴 겁니다. 왜? 도박을 왜 투자해? 모르니까. 근데 올해도 이젠 시간도 솔직히 없어요. 2년도 안 남았습니다. 기껏 해봤자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 왜 샀냐고 했던 비트코인이 어떻게 알고 샀냐로 바뀔 겁니다. 왜가 어떻게로 바뀔 거예요. 자, 그건 장담 한번 드릴게요. 불과 2년, 3년 안에. 왜가 어떻게로 바뀌는 순간 인생도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막 손절하고 뭐하고 이제 잘못된 투자 방법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게 3월 7일 3월 자꾸 7일이라 그래. 3월 8일 오후 12시 그리고 3월 9일 우리 제로팔 연준의장 의회 증언하는 거 요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중요하고 10일날 비농업 고용지표 그리고 뭐 실업률은 그냥 지나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14일날 CPI 발표 중요하고 대망의 23일 금리 인상. 그래서 이번 주는 이번 달은 3월 초 중순 후반기까지도 뒤집어진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